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0.75%를 금리를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도 0.5% 금리를 인상을 할 것 같고, 일단 호주는 0.5%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유럽도 0.5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이유를 이렇게 좀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니까는 대부분의 직업군들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저소득 직업군? 이런 쪽에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호텔 서비스 업종 이런 쪽에서 청소를 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직종 있죠. 청소 서비스 뭐 이런 직종. 그다음에 항공에서도 공항에서도 뭐 이렇게 부족한 직업군들, 그러니까 일시적인 수요의 폭증에 의해서 부족한 직업군들이에요. 정작 필요한 이제 대기업에서 부족한 직업군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대기업은 인력 감축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영세 자영업자 이런 쪽에서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 일손이 부족한 이유가 또 다른 편으로 보자면은 이제 배달, 뭐 우리나라도 뭐 배달 어플로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호주를 또 예를 들자면은 호주에 지금 워킹홀리데이 간 친구들이 우버로 통해서 뭐 배달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많은 친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아니면 학생 비자로 가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티 내 청소라든가 레스토랑 이쪽에 관련된 직업분들이 확 줄어든 거죠. 이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배달 직종으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 다 그만 뭐 어쩔 수 없죠. 강제로 잘린 사람들이 다 이제 배달 직종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다시 또 금방 사라지는 직업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고용지표가 좀 저는 좋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기업에서 뭐 인력을 충원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는 오히려 지금 막 항공사 이런 쪽에서 뭐 파일럿이 모질란다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사실 항공사 입장에서도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적자 보고 있는 항공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뭐 저가 항공사들은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외국도 그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자 항공사들은 대부분이 지금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지금 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유럽에서 뭐 어떤 항공사는 임금 인상 해달라고 파일럿들이 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막 이런 뉴스들도 봤어요. 일시적인 수요에 의해서 지금 직업분들이 이렇게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다 그렇잖아요. 레저 업종이라든가 뭐 여행 가이드라든가 다 이런 직업군들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니까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호주에서 청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은 시급이 4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왜 그러냐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그 브리즈번에서 대홍수가 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울인데 시드니에서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홍수가 났으니까 이 집을 청소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집을 고쳐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에 관련된 직업군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청소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시급 4만 원씩 막 줘가면서도 구하려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호주는 이번에 또 여행 가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나 봐요. 한쪽에서는 이재민이 지금 한 4, 5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행을 가기 위한 사람들이 한 4, 5만 명씩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도 참, 이런 상황을 좀 경제가 좋다라고 해야 될지 안 좋다라고 해야 될지
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제 입장도 보면은 지금은 경제가 좋다라기보다는 코로나 때 억눌렸던 수요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인 수요 폭발로 인해서 관광 레저 이쪽이 확 조금 이렇게 살아나긴 하겠지만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지금 갔다 오기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코로나 이전에 정상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한번 수요가 폭증했다가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고용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 타격은 내년에 올 거란 말이죠. 지금은 사실 못 느끼고 있을 수 있다가 내년에 갑자기 이러면 나 돈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소비가 갑자기 이제 급감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LG전자 재고가 막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것도 사실은 코로나 때 어디 놀러 가지 못하는 거를 그렇게 가전제품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 돈들을 여행 수요로 쏠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여행도 훅 늘어났다가 다시 훅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소비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전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빈부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단편적으로 호주만 놓고 보자면은 지금 이재민이 4, 5만 명씩 발생한 측에는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호주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집이 없어갖고 거리로 나앉고 있는 사람이 지금 몇만 명이 됐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갖고 이제 뭐 카라반 파크, 뭐 캠핑촌 이런 데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거를 유예를 해줬잖아요. 사람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월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나는 거는 미국은 법적으로 못 나가게끔 막아줬는데 호주는 뭐 그런 장치를 이제 더 이상 연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번에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올해 진짜 이 이슈가 호주에서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뭐 월세 못 내 가지고 뭐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뉴스에는 안 나왔으니까 이게 심각하면 뉴스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이제 빈부 격차가 앞으로 점점 더 내년부터는 이게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보면은 골프에 몰렸던 수요들이 지금 물가가 오르니까는 테니스로 옮겨간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왜냐면 테니스는 그만큼 골프만큼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는 그 이슈들이 다 이제 테니스 쪽으로 또 몰려가고 그런 식으로 빈부 격차가 갈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골프를 칠 것이고 골프를 치다가 나 돈 없어 이런 사람들은 테니스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고 그리고 뭐 더 극명하게 보자면은 지금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중에서 진짜 하우스 푸어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대출금을 내년부터는 이제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빠르면은 이번에 금리 인상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생겨나는 하우스 푸어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우스 푸어가 생겨난다라는 것은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다가 내년부터 그냥 집을 보러 다니시면은 집을 보러 다니시면서 부동산에 관련돼서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정책 바뀔 때마다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부동산은 내년쯤부터 슬금슬금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돈은 모으셔야죠. 계속 돈은 모으셔가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추후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것이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지금 일시적으로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뭐 주식 시장도 지금 갑자기 반등을 시작을 했죠. 하지만은 이 반등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미국 쪽에서는 더블 딥을 아예 예상을 하고 있던데 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 우리나라도 더블 딥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 이때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주식이 한번 오를 거라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어떻게든 강제로 한 번은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지금부터 반등으로 해서 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일단 배당주 위주로 이번에 조금 더 매수할 수 있으면 하고요. 봐갖고 저는 일단은 그래도 주식 매수하는 것보다 현금 확보하는 데에 저는 더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더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당장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식을 못 사갖고 아니면 집을 못 사갖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때 못했으면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주식을 하고 싶은 분들은 뉴스 꼭 보시고 부동산을 하고 싶은 분들도 당연히 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뉴스는 뭘 하든 기본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뉴스를 보고서 하는 얘기지 뭐 다른 거 제가 자료 찾아서 조사하고 막 그럴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잘 못합니다. 저는 그냥 오로지 뉴스만 보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뉴스를 꼭 많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매달 10만원 정도씩 뭐 내가 배당주를 선택을 하셔서 배당주 위주로 좀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부동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배당주 위주로 일단은 저축을 시작을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2의 소득을 지금은 만들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도 뭐 이런저런 주식 보지 마시고 그냥 배당주 한두 개 정도 골라서 거기에 저축하듯이 넣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